네, 인사드립니다.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나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그 지구과학을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공부했었고요. 그 지구과학에는 정말 제가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과학에서만큼은 정말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제가 딱딱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총 시즌이 총 4가지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완성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시즌 2부터는 이제 3월 달부터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3월 달부터는 이제 수특 분석과 그리고 자료 해석에 대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해석하게 될 것 같고 시즌 3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엽적인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지선다 쪽으로 해가지고 지역적인 부분들까지 다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즌 4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직접적으로 대비를 하는 시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모의고사를 풀고 시대인지 서바이벌 모의고사와 그리고 제 개인 모의고사인 스페이드 모의고사가 계속 나가게 된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해설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문제를 딱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라고 부르는 파트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라고 부르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브로셔를 한번 봐주셨을 때 왼쪽을 딱 봐주시게 되면은 60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 60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구과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료 하나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선지가 맞냐 틀리냐 그거를 확인하는 시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총 20문제가 출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의 선지에 대해 가지고 20문제를 푼다라고 하게 되면은 총 60개의 선지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은 지구과학은 만점인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개념이 필요하고요. 암기된 사항들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개념을 쌓고 개념을 완성하는 시즌이 시즌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시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즌 1에 미처 다 공부하지 못했던 중요한 지엽적인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 3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완성해 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 4 같은 경우에 이걸 통틀어서 계속 수능을 체화시키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봐주시게 되면은 총 3가지 숫자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12,000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학생들이 저와 함께 시즌 1 동안 풀게 될 OX 문제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OX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제가 만들었느냐? 바로 기출 문제들을 먼저 봤습니다.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원에서만 기출했던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왔었던 2006년부터 이번 수능까지 모든 평가원 모의고사랑요 수능 문제들에서 다 기억, 니은, 디귿 선지들을 OX 문제로 추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한 3,000개 정도의 선지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인 수특 수완에서 이제 총 한 3,600개 정도의 선지들을 다 OX 문제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종 교과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기본이 되는 교과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총 6종류의 교과서들을 기준으로 문제들을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마다 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6종 교과서 다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교과서 두께만 하더라도 다 쌓으면 이 정도가 되거든요, 두께가. 이거를 학생들이 한번 쭉 읽어봐도 사실 머릿속에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기억을 잘하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교과서 다 보면서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OX 문제를 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읽지 않고 실제로 풀면서 그 문제들을 기억력에 잘 잡아둘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00개의 OX 문제를 풀면서 이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틀린 문제들은 다 오답노트에 정리를 시켜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면은 내가 틀렸던 거니까 나중에 다시 보면은 빠르게 몇 회독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1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12,000개니까 매주 1,000개씩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개가 좀 많아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집중하니까 2시간 반이면 다 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즌 1에 대한 숫자가 바로 이 12,000이라는 숫자였고요. 6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600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 시즌 2에 해당되는 숫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총 600개 정도를 같이 해석을 해보거든요. 수업 시간에. 근데 해석해보고 학생들이 직접 해석도 하고 숙제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즌 2 동안 자료 해석을 하는 그 능력에 정점을 찍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 450개 정도의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년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해서 EBS 연계 교재에 대한 150개의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학생들이 어떻게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익힐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400 플러스 400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400개의 문제와 그러니까 자료와 각각에 대해 가지고 선지들이 여긴 3개만 붙어 있는데 총 10개씩 선지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다지선답 문제를 풀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1, 2, 3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바로 이런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즌 1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재들을 같이 이제 학생들과 이야기할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교재를 말씀드리자면 개념 교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즌 1 때 학생들이 볼 개념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봐주시게 되면은 유체, 고체, 천문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교재는 따로따로 제공이 됩니다. 봐주시게 됐을 때 좀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 교재에는 이 교재를 딱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개념만을 한 페이지 딱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안 풀리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념을 모르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를 쫙 찾아봐도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한 페이지만 딱 읽어보면은 그에 해당되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가 세팅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봐주시게 되면 그림들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연구소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시중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싹 다 시중에 있는 그림들 모아가지고 좋은 부분들만 골라내가지고 직접 그린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자부할 수 있는 게 대치동 어디를 보더라도 이 교재에 들어간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고 이 교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암기 교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암기 교재는 좀 여기선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 얼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개념 교재에 대해 가지고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그 페이지.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요런 페이지에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000이라는 숫자랑 관련되어 있는 교재가 바로 이 조커라고 부르는 OX 문제집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봐주시게 되면은 6종 교과서에 대한 멘트, 기출 문제에 대한 멘트, 그리고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멘트가 적혀 있게 되겠고 각각에 대해 가지고 문제들이 다 OX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딱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들 학생들이 읽어보고 옳은 선진가 틀린 선진가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체크하고 내려가면은 각 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정답은 바로 아래에 적어놨어요. 학생들이 바로바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컨텐츠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틀린 선지들은 다 오답 노트를 시킵니다. 나중에 그것들만 쫙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정말 내가 이런 것들 틀렸구나 다시 볼 수 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다음에 이 스페셜 교재라고 적혀 있는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지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숙제 교재예요. 숙제 교재. 학생들이 숙제를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재 한 권을 매일매일 주는데 받았을 때 이제 그 교재를 일주일 동안 풀어오면 되는 거죠. 숙제로. 그렇게 돼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문제, EBS 연계 교재에 들어가 있던 문제들 그리고 제 연구소 자장 문제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집도 같이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즌 1 컨텐츠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즌 2랑 시즌 3 같은 경우에 브로셔에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이제 교재들 사실 시간만 된다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수업 관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제 수업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꽤나 많은 학생들이 듣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체크를 해주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수업이 마치게 되면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교실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한테 철칙이 있는데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교실에 남아 있으면 저는 떠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수업을 해왔어요.
그걸 계속 지켰었고,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 떠나버리고 나가버리고 이러면은 학생들이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질문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듭니다. 근데도 이제 좀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질문을.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나가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제 유튜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제가 수업했던 영상을 다 찍거든요. 그걸 업로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그 통계 자료들이 나옵니다. 무슨 통계 자료냐면은 제 수업 시간에 봤던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 분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균은 이만큼인데 내가 요만큼 점수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을 입력해 주세요를 눌러가지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연구소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사진 찍어서도 여기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공부하다가도 질문이 생기면 바로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이거 새벽까지 다 배치를 해놨거든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바로바로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올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거거든요. 아까 12,000이라는 숫자가 기억나실 텐데, 12,000이라는 숫자는 제가 OX 문제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들이 참 귀찮아하더라고요. 뭘 귀찮냐면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걸 참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하나하나 채점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채점이 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풀이 화면을 봐주시게 되면요, 실제로 이렇게 OX 문제가 쭉 적혀 있거든요. 요 녀석에 대해 가지고 지금 판별을 하는 겁니다. 요 문장을 읽고 이게 맞냐? 옳으면은 O를 누르고 틀리면 X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문장을 모르겠어. 그럼 물음표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음표를 눌렀거나 틀린 문장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오답 노트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텐츠를 짜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지고 내가 몰랐던 선지들 이렇게 쭉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봐주시게 되면 기출문제나 EBS 연계교재, 그리고 육종 교과서, 아니면 좀 지역적인 선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컨텐츠를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일매일마다 이제 랜덤으로 문제도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내가 얼만큼 지금 성취도가 올랐나 그것도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실력 점검 파트도 만들어놨으니까 학생들이 아마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가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의고사 기록이나 아니면 영상 강의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직접 보실 수 있게 열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가 얼만큼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뭐 평균 표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서 굳이 묻지 않아도 불편하게, 그래서 사실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아 몰라 그냥 나 알아서 할게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 근데 몰래 이렇게 다 접속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소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조교쌤들도 많으신데 웬만하면 제가 다 질문을 받아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좋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래가지고 항상 남아서 이제 질문을 받아주지만 그걸 조금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득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수능 지구과학 요번엔 어땠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 1은 참 학생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왔던 그런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물화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최상위권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뚫어야지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지구하고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선택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응시자가 많았기 때문에 점점 지구학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는 트렌드로 왔었거든요, 작년까지. 그래서 막 신유형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은 정말 스킬적인 부분들에 집착을 해가지고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조금 경향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뭐 정부의 어떠한 힘도 있었겠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평이하게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 과거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이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신유형 문제도 없었고 그렇게 어려운 스킬을 요하는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워졌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과서 한 기퉁에 나오는 그런 문장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킬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굉장히 교과서도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하는 방향성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같으면 이제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또 보는 거니까 어려운 스킬들에 집착을 하고 신유형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고 이랬었는데 실제로는 담담하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많이 이끌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5개의 제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 5개의 질문들을 각각 좀 Q&A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 거냐? 왜 수능에서 지구과학 원 자체가 유리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장벽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물화생 같은 경우에는 1등급층 자체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 과고생들 정말 잘하거든요. 사실 그 층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저기 의대 지망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텁습니다. 화학도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 굉장히 잘하고요. 근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 과학고에서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뚫기가 쉽습니다. 장벽도 뚫기 쉬우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 표점을 받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1등급도요. 비율로 어차피 주기 때문에 1등급에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고 1등급 들어갔을 때 표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다 보니까 계속 좋은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되었고 학생들이 지구과학은 꼭 끼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실제로 유리한 것도 아직 맞습니다. 제가 표점을 다 뒤져봤었는데 과거 자료들도 보게 되면은 지구과학 원 표점이 상당히 높아요. 항상 원 과목에서는 거의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G2가 추가되면서 G2도 굉장히 표점이 높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의문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문사가 무엇이냐?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은 의문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의문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왜 죽은지 모른다는 거죠. 의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서 문제를 하나 틀렸는데 혹은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틀렸는데 내가 이 문제는 틀린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틀린 거예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지구과학의 특성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 좀 드리고 싶으냐? 의문사 같은 경우 학생들이 보통 정의를 할 때 2가지 정도에서 저는 발생한다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지엽적인 개념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한 귀퉁이에는 예외 사례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런 걸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개념으로 푸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자료들 나오면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평가원에서 보편적인 자료만 내면은 계속 등급컷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한 자료를 한 번씩 툭툭 던져줍니다. 근데 보편적인 방법으로 풀면 틀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의문사가 발생한다 볼 수 있는데 각각 파해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엽적 개념 실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12,000개 OX 문제 풀고 시즌 3에서 지엽적인 개념 보강하면은 이런 걸로 절대 의문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자료 해석 실수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즌 2에서 600개 자료를 다 해석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자료도 있지만 지엽적으로 예외적으로 나오는 자료들도 다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로직들을 익히게 되면은 이것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 경우에는요, 천문 파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하나 꼽으라 하면은 10명 중 9명은 천문 파트 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고체랑 유체, 천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구과학은. 그래서 고체, 이제 유체, 천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질이 어떻고 단면도가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돌멩이가 어떻고 마그마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체 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기랑 해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흐르는 것들. 그러니까 바람이 왜 불고 파도는 왜 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천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에 대한 얘기, 은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파트를 가장 어려워해요. 이유가 여러 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주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보이죠. 근데 그 별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반짝이는 하나의 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접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 자체는 이 첨언 파트에 대한 개념이랑 문제 자체가 원래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킬러로 100점 방지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대부분 이쪽 파트에 나왔었고 작년 수능에 전설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20번 문제에서 정말 그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첨언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애초에 개념도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머지 두 과목 파트에 대해 가지고 얘네들은 암기에 대한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얘는 암기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암기에 대한 비중이 낮다는 건 뭐림이 아니냐? 자료들이 중점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료 해석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전개해 나가고 로직들을 뻗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학생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이제 또 잘 커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1등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1 1등급 받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지구과학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느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 그냥 암기 과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기해가지고 그냥 수능 3달 전에 공부 시작해도 만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구과학은요, 암기의 비중은 30%도 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학생들은 로직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 하나하나 암기를 하려 하다 보니까 지구과학에 암기할 게 많고 그냥 고리타분한 학문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을 전개할 때 몇 가지 개념들만 이렇게 탁탁탁탁 잡아놓게 되면은 나머지는 진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개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요거 하나하나 다 외우려 하다 보니까 암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학문이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흐름을 잡고 중요한 사항들을 암기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로직들을 이어나가야지 장기 기억에도 잡히고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지구과학 선택자들 중에서는 G2 어떤가, 요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번 표점을 쫙 다 정리해 봤는데요, 지구과학 1 만점이랑 지구과학 2 만점 자체가 표점이 한 4점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이 표점 4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꽤나 큰 점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모의고사 구모 보고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G2로 전향을 했던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과학 2 자체가 지구과학 1 전체 양에 대해서 한 2.5배 정도의 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과학 1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한 2.5배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지 깔끔하게 잘 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참 어려운 게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지구과학 2 갑자기 늦게 공부하겠다고 공부했다가 거기서 다른 과목들에서 시간이 뺏긴다는 거죠. 지구과학 2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수능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2 때나 고3 때나 지구과학 2를 이제 고등학교에 공부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했던 학생이라면은 사실 그렇게 비추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구과학 2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지구과학 1만 고등학교에서 했었는데 지구과학 2로 바꿔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전 지구과학 2도 강의를 하게 될 거거든요, 내년에. 시대인재 재종반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지구과학 2를 가르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 내년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또 높아지진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2를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받아도 지구과학 1 만점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경향성 자체가. 그래가지고 지구과학 1을 깔끔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만점 받는 거, 요걸 좀 추천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요것들 제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최고의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